오늘 준비한 자동차는 BYD의 전기 트럭 T4K입니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디젤 트럭들을 단종시키면서 LPG 아니면 전기 트럭밖에 이제 선택지가 남지 않은 가운데 BYD T4K를 선택하기엔 조금 찝찝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날 무거운 짐을 싣고 실제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함께 검증해 보도록 하시죠. 밤새 완속 충전기에서 100%까지 충전을 해놨고요. 지금 주행 가는 거리는 245km라고 나오네요. 지금 지하 주차장이기 때문에 외부 온도는 10도로 표시되고 있고, 먼저 트립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평균 속도 초기화 됐죠? 그리고 트립 A 0 이렇게 맞춰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를 지나고 있고 한 26km 정도를 달렸는데 배터리는 아직도 88%가 남아 있습니다. 기대보다는 아직까지는 주행거리가 잘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강원도 철원까지 가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포터일렉트릭 리뷰를 하면서 뒤에 트위지를 싣고 달렸던 그 리뷰 영상이 있는데, 그때 저도 그 차를 잠깐 몰아봤는데 트위지의 공차 중량이 한 470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차 뒤에 트위지 2대가 실려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트위지는 그나마 완전히 꽉 묶어가지고 움직임은 없었는데 지금 이 차는 물이 실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출렁출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속 페달을 일정하게 밟고 있는데도 이 물이 움직임에 따라서 차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누가 잠깐씩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나요. 심지어 거구에 2명도 타고 있죠. 지금 PD랑 저랑 합쳐서 몇 킬로죠? 한 150km 되고 200은 안 되고. 에이, 여러분들이 하신 리뷰를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승차감이 매우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승차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차가 뭐 승용차 수준으로 승차감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상용차 치고는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타봤던 포터일렉트릭은 이 앞쪽 서스펜션은 코일 스프링이 들어있거든요. 뒤에는 리프 스프링이지만, 하지만 이 T4K는 앞에도 리프 스프링, 뒤에도 리프 스프링이에요. 짐을 싣는 트럭애들에게서는 이 무게를 좀 더 많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지만, 또 반대급부적으로 승차감은 상당히 나쁘다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도 제가 승차감이 생각보단 괜찮다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승용차랑 비교할 바가 되진 않습니다. 지금처럼 1톤 정도의 짐이 이렇게 차를 어느 정도 눌러주는 상황에서는 승차감 너무 딱딱해서 못하겠어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느껴지는 차이점은 시야예요. 포터보다 캡이 더 크거든요. 위로도 크고 옆으로도 크고, 그래서 확실히 포터보다 큰 차를 mon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옆에 막 포터가 지나갈 때 보면은 저보다 눈높이가 낮습니다. 사륜구동 보시면은 차체가 이렇게 꽁충하잖아요. 이 차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라고 이 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GS글로벌 측에 물어봤는데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기존에 포터나 봉고를 타시는 분들은 1톤 정도 실었을 때 뭐 높은 과속방지턱이나 산길에서 바닥이 긁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런 불만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상고를 좀 띄워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차체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무게중심도 높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뒤에 있는 적재함의 높이도 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바닥에 긁히는 그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하고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의 최고 출력은 140kW, 그러니까 190마력 정도 됩니다. 이 포터나 봉고가 135kW니까 한 5kW 정도 출력이 더 센 건데요. 물론 이 5kW라는 차이가 T4K가 봉고보다 엄청 잘 나가 이런 거를 체감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가속 페달을 꽤 깊게 밟아봤는데 역시 전기차는 전기차예요. 짐이 지금 1톤이 실려있는 상태인데도 막 출력이 모자란다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또 의외로 만족스러운 거는 디지털 클러스터입니다.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바늘로 에코, 파워, 부스트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데 내가 몇 킬로와트 정도를 사용하고 있구나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가운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선명하고,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T맵이 그대로 내장되어 있어요. 아리아? 이렇게 누구 서비스까지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취향에 잘 맞춰서 개발을 해서 탑재를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시게 될 텐데 제 생각보다 늦게 멈춘다든지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인상적인 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아봐도 이질감이 느껴진다든지 좀 일정한 담력으로 멈추는 그런 느낌이 나서 불편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주행한 지 50km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배터리 양은 80%고요 남은 주행거리는 195km라고 표시를 되네요. 오늘 목적이 이 차의 최대 주행거리를 뽑아보자가 아니라 그냥 편하게 운전했을 때 어느 정도 주행거리가 나는지 측정해보자기 때문에 지금 난방도 충분히 춥지 않을 정도로 뭐 25도 했다가 더우면 좀 낮췄다가 추우면 다시 25도로 떼고 그러고 있는데도 의외로 좀 일정하게 줄어들고 있고요. A few moments later. 자, 저는 서울에서 130여 킬로미터를 달려서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추워 DMG 두루미 평화타운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차의 저온 주행거리가 209km, 인증거리가 209km 밖에 되지 않고 심지어 뒤에 1톤에 달하는 짐을 싣고 있어가지고 사실 여기까지 오면은 주행거리가 다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한번 지도를 보시면은 휴전선 거의 끝까지 왔어요. 휴전선 거의 가까이까지 왔고 지금 개성보다 더 높이 있어서 지금 상당히 추운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20km를 더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얼른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저희가 배터리를 다 쓰지 않았지만 이미 지금 163km 정도를 달렸는데 아직 60km, 64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표시되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계기판 숫자대로만 나온다면 실주행거리가 이 겨울철에 1톤 짐을 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30km를 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니까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 차에는 배터리 용량이 82.02kWh가 들어가요. 이 포터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58kWh 밖에 안 되거든요. 퍼센트로 따지자면은 T4K가 포터보다 거의 배터리가 40%가량 더 많은 배터리가 들어있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더 많고 저온 주행거리도 훨씬 긴 게 어쩌면 당연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기한 거는 겨울철에 주행거리가 떨어지는 양이 이 LFP 배터리가 더 크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상온 대비 저온 인증 자료만 살펴보면은 포터는 거의 25%가 떨어지는데 T4K는 또 15% 밖에 안 떨어져요. 그리고 연비를 비교해봐도 이 복합 연비 기준 포터 일렉트릭은 1kWh당 3.1 정도, 3.1km 정도로 갈 수 있는데 T4K는 2.6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T4K는 배터리 용량 덕분에 겨울철에도 여름철에도 주행거리가 포터보다 월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순전히 배터리 용량 덕분은 또 아닌 게 BYD가 블레이드 배터리 중에서도 최상위급의 제품을 이 T4K에 넣었다고 합니다. BYD의 플래그십 전기 세단인 한이라는 차가 있거든요. 그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을 이 T4K에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내부에서 특히 뭐 수십만 킬로미터를 달리면서 이미 검증된 배터리인 만큼 이렇게 온도가 낮은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실은 상황에서도 좀 좋은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 용량이 크다는 것도 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이거는 분명 좋은 거지만 가격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T4K의 가격은 서울시 기준 1,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을 반영한 후에 기본 가격이 포터 일렉트릭은 2,700만 원 정도면 되는데 T4K는 3,000 정도를 줘야지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행거리는 필요 없고 저렴한 차가 필요하다 하면 포터를 구매하시면 되는 거고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주행거리가 길고 뭐 실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더 좋고 V12 기능도 필요하고 그러신 분들은 T4K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BYD T4K는 최대 92kW의 충전 속도를 지원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지금 그냥 길 가다 아무데나 있는 그냥 환경부 급속 충전기 100kW급 급속 충전기에 충전을 했는데 현재 충전되고 있는 속도는 61kW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터나 봉고 같은 경우에는 설계 최대 속도가 50kW급 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길 다니다가 포터가 충전하고 있는 거 보면은 실제 충전 속도는 막 30-40kW 밖에 안 되죠. 최근 전기차 충전소를 전기 트럭들이 점령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충전 속도를 끌어올린 좀 새로운 전기 트럭들이 많이 나와야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BYD T4K를 타고 하루 왼종일 주행을 해봤습니다. 지금 깜깜해진 거 보이시죠? 저도 LFP 배터리에 대한 편견이 있어가지고 이 추운 날에 1톤에 달하는 짐까지 실었으니까 배터리가 금방 다 닳아서 좀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해가 질 때까지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총 224.2km를 달렸고요. 남은 배터리는 7%,
남은 주행거리는 약 16km가 표시됐습니다. 이 배터리 남은 7%를 끝까지 쥐어짰다면은 대략 한 240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상온 공차 상태에서 인증 주행거리가 246km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추운 날에 1톤에 달하는 짐을 싣고도 240km를 달린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트럭 구매를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BYD T4K를 구매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행 가는 거리가 더 필요해, 혹은 짐을 많이 실어도 바닥이 긁히지 않는 전기 트럭이 필요해, 아니면 야외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V2L 기능이 있어야 돼, 이런 분들이라면 BYD T4K를 선택하시더라도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기 트럭 시장이 포터 일렉트릭이랑 봉고 EV 이 두 차종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타타데우 더센 시승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런 차가 계속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가 계속 나와야 현대기아차도 좀 더 소비자들에게 좋은 차를 만들고 개선을 하니까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는데 현대차도 이 T4K의 존재를 의식하고 포터나 봉고 뭔가 변화를 좀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신화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